부산 센텀시티 쇼핑몰 자리요. 지금은 도서관이라면서요. 무심코 룸미러를 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와 똑같았어요. 부산 해운대 센텀몰 화재 사고 다수 실종. 그 속보가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혜진이가 근무하던 그곳, 그날 오후 출근하겠다고 나갔던 바로 그곳. 지금 뉴스 봤으니까. 내가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렇게 뛰듯 달려간 해운대. 하지만 거긴 검은 연기와 소방차뿐이었어요. 그 어디에도 혜진이는 없었어요. 유골도 유품도 찾지 못했고 우린 작은 사진 한 장으로 그녀를 떠나보냈죠. 그날도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부산 동래구 온천동 쪽을 천천히 달리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유리창을 스치고 도로는 한산하다 못해 고요했죠. 그 시간에 손님이 있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새벽마다 습관처럼 거리를 돌고 있었어요. 12년 전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어디선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서요. 편의점 불빛 아래 회색 재킷을 입은 여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고개를 숙인 채 그 모습이 어딘가 낯이 익었죠. 처음엔 단순히 피곤한 야간 근무자려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서 있는 자세, 한쪽 어깨를 살짝 기울인 그 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멈췄습니다.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그녀가 말없이 타고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그 조용한 동작까지도 왠지 익숙했죠. 마치 소리 내는 걸 미안해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혜진이도 그랬었거든요. 늘 조용히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걷던 사람. 차 안엔 짧은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조용하게 목적지를 말하였어요. 해운대 센텀몰 자리요. 지금은 도서관이라면서요. 그 말에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은 혜진이가 사라진 자리였거든요. 2003년 6월 8일 센텀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안에서 일하던 혜진이는 실종된 채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사망 처리됐고 유골도 유품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 자리를 간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잔잔했고 거리엔 우리 차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지나가고 이른 새벽의 부산 거리는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저 역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배어나왔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목구멍은 바짝 말라 있었죠. 그렇게 몇 분쯤 흘렀을까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차가 멈춘 순간 무심코 룸미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룸미러에 비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눈, 그 코, 그 입술의 곡선, 턱선과 이마의 윤곽까지 모든 것이 바로 제 아내 박혜진과 똑같았어요.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제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건 꿈인가? 환각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버린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룸미러 속 그녀는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없으신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살짝 들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전 요즘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서요.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뿌옇거든요. 그 말에 제 목구멍이 턱 막혔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그녀는 혜진이가 맞다면 왜 제 얼굴을 모르는 걸까요? 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걸까요? 그저 말투 하나하나, 고개를 숙이는 각도, 손을 모으는 습관까지도 혜진이 그대로인데요. 차는 여전히 고요했고 핸들 위로 식은땀이 계속 배어들었어요. 룸미러 속 그녀를 몰래 보며 그때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그녀를 떠올렸죠. 출근하던 오후 현관 앞에서 웃던 그 모습. 태수 씨 저녁에 삼겹살 먹자고 했죠? 제가 일찍 들어올게요. 그렇게 말하며 손을 흔들던 그 모습. 지금 그 얼굴이 그대로 제 뒤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밤하늘이 참 맑네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별이 보일 것 같아요. 그 말투 그녀다운 감성이었어요. 혜진이도 늘 그랬었거든요. 밤하늘을 보면 별 이야기를 하고 작은 것에도 감동하던 사람.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치밀었지만 저는 꾹 참고 핸들을 꽉 쥐었어요. 그녀는 지금 내 뒤에 있어요. 하지만 8년을 함께 살았던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마주한 듯한 그 거리감.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저를 모른다는 사실이 더 아팠어요. 우리는 말없이 해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엔 이슬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빗방울이 마치 제 기억을 적시는 것처럼 조용히 차 안을 가라앉혔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다시 멈춘 순간 그녀가 조용히 배낭을 열더니 작은 향수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톡 뿌리는 순간 그 향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조말론 잉글리시 페어. 혜진이가 생전에 딱 하나 쓰던 향. 그 향이 제 택시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혜진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무심코 룸미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룸미러에 비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입술, 그 광대뼈, 그 눈썹, 모든 것이 바로 제 아내 박혜진과 똑같았어요.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손에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꿈인가? 환각인가? 12년 동안 그녀를 그리워하다가 내가 미쳐버린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없으신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룸미러를 통해 그녀의 반응을 살폈어요. 그녀는 거울 속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살짝 들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전 요즘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서요.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뿌옇거든요. 그 말에 제 목구멍이 턱 막혔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그녀는 혜진이가 맞다면 왜 저를 모르는 걸까요? 8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얼굴을, 목소리를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저 말투 하나하나 고개를 숙이는 각도까지도 혜진이 그대로인데 말이에요. 차는 여전히 고요했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3시에 부산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핸들 위로 식은땀이 계속 배어들었습니다. 그녀를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눈매, 그 코의 곡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 심지어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습관까지도 혜진이와 똑같았어요. 이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요. 매일매일이 비슷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들렸어요. 2003년 6월 8일. 그날 오후의 햇살까지도 기억나요. 거실 커튼 사이로 빛이 쏟아지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은은히 퍼졌죠. 일요일 오후였고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혜진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 오후가 내가 혜진이를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라는 걸요. 그 평범했던 일요일 오후가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이 안아줬을까요?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을까요? 태수 씨, 오늘 저녁엔 삼겹살 어때요? 날씨도 좋은데. 저녁에 맛있게 먹자고요. 그녀는 그날따라 유난히 밝았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말이에요. 좋지. 근데 내가 굽는 거야, 내가 굽는 거야? 장난스럽게 물었죠. 당연히 태수 씨가 구워야죠. 태수 씨가 굽는 고기가 맛있어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대답하며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그 순간의 따스함이 아직도 어깨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거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 씨, 이상하게 오늘은 가슴이 답답해요. 뭔가 불안하다고 할까? 마치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죠. 또 무슨 영화 봤어요? 어제 스릴러 영화 봤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다녀와요. 삼겹살 구워 놓을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지 후회가 됩니다. 아니에요. 진짜 이상해요. 가슴이 콱콱 눌리는 것 같아요. 혜진이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심각하게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진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거라고 대충 넘겼어요. 혜진아, 괜찮아. 센텀몰 갔다가 일찍 들어와.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금방 끝날 거야.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화 자주 할게요. 이상하면 바로 나올게요. 현관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신발을 신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 듯이 말이에요. 태수 씨. 그녀가 문을 열다 말고 저를 불렀어요. 사랑해요. 갑자기 왜 이래요? 그냥요. 그냥 오늘은 꼭 말하고 싶어서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작별 인사였던 것 같아요. 나도 사랑해. 근데 무슨 이별하는 것처럼 말해요? 얼른 다녀와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현관문이 천천히 닫히고 그녀의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멀어졌어요.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그 문이 닫히는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오후 4시 20분쯤이었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민수였어요. 야, 뉴스 봤어? 센텀몰에 불났대.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센텀몰? 지금 거기 혜진이가 있는데.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급히 TV를 켰어요. 속보 자막이 화면 아래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몰 화재 발생, 대형 인명피해 우려. 화면에는 검은 연기가 치솟는 건물이 보였어요. 바로 혜진이가 일하는 그 건물이었습니다. 혜진아, 전화 받아. 제발 받아줘. 손이 떨려서 제대로 번호를 누를 수조차 없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고 또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지금 뉴스 봤어. 괜찮아? 나 지금 바로 갈게. 거기서 움직이지 마. 문자를 보내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뛰듯 달려간 해운대. 하지만 거긴 이미 아비규환이었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경찰 통제선 너머로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고 구급차들이 계속 오가고 있었어요. 혜진이. 혜진아.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그녀를 찾았지만 혜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과 임시 대피소를 돌아다니며 그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혜진이는 없었어요. 해운대 해변로 사거리 평소 같았으면 쭉 직진할 거리인데 그녀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기사님, 여기서 좌회전 해주세요.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죠. 그 길은 혜진이가 평소 자주 걷던 산책로였어요. 저녁마다 손을 잡고 함께 걸었던 그 길. 벚꽃이 필 때면 꽃잎이 바람에 날리던 그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알고 계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요. 그냥 이 길로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고 싶어지네요.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 그녀의 무의식 속 어딘가에 이 길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12년 전의 추억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죠. 차를 천천히 좌회전시키며 저는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여기서 좌회전? 아니, 직진이었나? 그때도 그랬는데.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제 머리를 쾅 때렸습니다. 그때도 그랬다는 말. 그건 그녀가 무의식 중에 기억을 더듬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과거의 어떤 순간을 떠올리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기억하고 있는 거야. 무의식 속 깊은 곳에서라도 분명 남아있는 거야. 제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감정에 북받쳐서 그녀를 놀라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는 그녀가 말한 방향대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해변로를 따라 이어진 그 길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가로수들이 길 양쪽에 서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죠. 이 근처가 이상하게 편하네요.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 오는 곳 같은데 낯설지가 않아요. 마치 예전에 여기서 행복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슬펐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죠. 저도 이 길을 자주 다녀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왔거든요. 이 길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많이 웃고 이야기했는지 그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신호 대기 중 그녀가 배낭을 만지다 무언가를 떨어뜨렸어요. 작은 브로치 하나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죠. 조심하세요. 제가 주워드릴게요. 차를 길가에 잠시 세우고 몸을 뒤로 돌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브로치를 집어드는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이럴 수가. 이건 분명. 손에 든 브로치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은빛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브로치는 내가 생일 선물로 준 장신구였습니다. 혜진이의 28번째 생일날 해운대 백사장을 걷다가 작은 액세서리 가게에서 발견했던 그 브로치. 은색 금속에 조그맣게 새겨진 글자. PHJ. 1995년 8월 23일. 박혜진의 이니셜과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날짜. 그날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닷가에서 그 브로치를 달아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혜진아, 생일 축하해. 별거 아니지만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혜진이는 그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었죠. 고마워요, 태수 씨. 이거 평생 간직할게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12년이 지난 지금 그 브로치가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을 잃었어도 자신이 누군지 몰라도 이 브로치만은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다녔던 거죠. 그 사실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꽤 오래된 브로치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브로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네, 이게 언제부터 제 곁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깨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뭔지 누가 준 건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왠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버리면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녀의 손가락이 브로치의 글자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혜진아. 뭔 모르겠지만 그건 누군가가 너에게 준 사랑의 증표야. 너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마음을 담아준 선물이야.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는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변로를 따라 센텀시티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뒷좌석에서 여전히 브로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저는 룸미러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태수 씨라는 사람을 제가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아시나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제 이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태수 씨요? 그게 무슨 이름인데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면서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꾸 머릿속에서 맴도는 이름이에요. 꿈에서도 들었던 것 같고 누군가 저를 부를 때도 그 이름을 불렀던 것 같고요. 그 이름 그녀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내 이름을 입에 올렸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 그녀의 무의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나의 이름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누구인지 아세요? 그녀가 다시 물었어요. 혹시 제가 알아야 하는 사람인가요? 왜 이렇게 그 이름이 익숙한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고 싶어 하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글쎄요. 흔한 이름이니까 어디선가 들었을 수도 있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모든 걸 말해버리면 그녀가 혼란스러워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배어나왔어요. 그녀가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언젠가 그녀의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이요.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12년 전 끊어졌던 그 연결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다시 택시에 올랐을 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 창가에 고개를 기대고 마치 저 멀리 무언가를 보듯 멍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이제 막 새벽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우리 둘 사이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봄밤 공기는 포근했지만 차 안의 에어컨 바람조차 그녀의 떨림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룸미러로 보였어요. 두 손으로 배낭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말해야 할까요? 이제는 정말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목구멍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12년을 기다렸습니다. 12년 동안 단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저기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룸미러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기사님.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예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당신은 이름이 혜진이에요. 박혜진.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12년 전 센텀몰 화재 때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내 택시에 다시 앉아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왜 그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기억을 잃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뭔가를 알아가고 있었던 거죠.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더 이상 운전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시동을 끄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보는 순간이었어요. 혜진아, 나야 김태수야. 당신 남편이었던 사람. 나 널 정말 보고 싶었어. 그 순간이었어요. 그녀가 갑자기 뒷좌석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혜진아, 안 돼. 거기 위험해. 제발 잠깐만. 저도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인도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혜진아, 멈춰. 제발 들어봐.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참을 뒤쫓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어요. 골목 어귀에서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없었어요. 또다시 잃어버린 건가요? 12년 전처럼 또다시 그녀가 사라져버린 건가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무언가 발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어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보라색 스카프였어요. 부드러운 실크 재질의 그 스카프를 펼쳐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스카프 끝자락에 조그맣게 자수 놓인 글씨가 보였어요. PHJ 1995년 8월 23일. 그날 우리가 처음 해운대 백사장을 걸었던 날. 첫 데이트 날 제가 직접 수놓아서 선물했던 그 스카프였습니다. 그날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다를 보며 혜진이가 말했었죠. 태수 씨,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가 서툰 솜씨로 그 날짜를 수놓았던 거예요. 혜진이는 그걸 받고 펑펑 울었었습니다. 스카프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말론 잉글리시 페어 향이었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두고 간 게 분명했어요. 이건 그녀가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스카프 안쪽을 살펴보니 작은 메모지 한 장이 접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습니다. 그녀의 손글씨였어요. 12년 전 그 익숙한 글씨체. 조금 흐트러져 있었지만 분명 혜진이의 글씨였습니다. 태수 씨, 당신이 누군지 조금씩 생각이 나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면 제가 다시 무너질 것 같아요. 당신을 사랑했던 기억,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날의 공포까지 모든 게 돌아올까봐 두려워요.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기억하고 싶어요. 조금씩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기다려주세요, 태수 씨. 제가 용기를 낼 때까지만요. 메모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래쪽에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어진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1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지만 이번엔 그녀가 직접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택시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스카프와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조수석에 놓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그녀가 남긴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아니야. 그녀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자.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12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웠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룸미러에 비친 그 눈빛, 떨리던 그 목소리, 달려가던 그 뒷모습. 모든 게 생생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습니다. 태수 씨 기억이 천천히 돌아와요. 그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직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각조각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어요. 당신의 웃는 얼굴, 당신의 목소리,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길들이 떠올라요.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을 기억하는 게 싫지는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져요.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천천히요. 급하지 않게요. 제가 준비되는 대로요.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혜진이는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고 있었다는 걸요. 이번엔 정말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저녁이 되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해운대 백사장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요.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 기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요. 물론이죠. 내일 거기서 봐요. 혜진아.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제대로 된 재회가 될 거예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돌아오고 있었으니까요.